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요즘 80년대생 직장인들은 선후배 눈치를 다 살펴야 하는 조직 내 낀 세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문이 심층 인터뷰한 80년대생 10명이 한 목소리로 자신들을 낀 세대라고 표현했다는데요. 끼어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자주 따로 노는데 선약이 있다면서 회식 불참을 선언하거나 토요일 회사 행사에 당당히 빠지는 90년대생들을 볼 때면 가슴은 한껏 공감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분노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또 위아래 눈치를 다 살피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부장님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른바 착한 꼰대가 돼가는데 후배와 선배를 동시에 배려하는 듯한 착한 꼰대 어법 탓에 후배들에게 더 큰 불만을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몰카, 지하철보다 남친 집에서 더 찍힙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를 분류한 결과 2016년과 17년 2년 연속 1위였던 역사와 대합실이 2위로 밀려나고 아파트 등 주택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같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보다 연인 등 특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는데요. 실제로 불법 촬영 범죄 5건 가운데 1건은 지인 관계에서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4%는 애인, 14%는 친구였고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에는 집에서 또는 방에서 촬영했다는 제목을 단 동영상이 수백 건 넘게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음식 배달원이 마음에 든다면서 사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승차 공유 서비스 운전자가 시간 날 때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하고 최근에는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아간 여성 민원인에게 경찰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안에 떠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택배기사나 운전기사 등은 고객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사는 곳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락을 받은 여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050 등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도 걸려오는 전화에는 적용이 되지만 본인이 전화를 걸 때는 적용되지 않는 등 연락처 유출이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신설되는 새 아파트 단지들은 공동현관이나 차량 출입 관리 등을 휴대용 기기로 원격 제어하는 이른바 스마트홈 서비스를 사용하는 곳이 많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서버망에 보안 장치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아서 해커들의 공격에 털리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마곡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해외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서 아파트 공용 서버가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현관문이 그냥 열리고 많은 가구의 홈서비스가 며칠간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 하락을 우려해 쉬쉬하면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데요. 최근에는 아파트 현관문에 장착된 디지털 도어록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스마트워치를 갖다 대도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경우가 발생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커머스가 면세품의 불법 판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쿠팡, 티몬, 위메프 등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에서 정관장의 면세용 홍삼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로얄이란 단어가 뒤에 붙는 정관장 제품은 면세점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으로 면세점 판매가는 22만 원이 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최저가는 15만 원대에서 형성돼 있다는데요.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구매자가 이커머스 업체에서 되파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것은 관세법상 명백한 불법인데다 정식 유통망을 거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낯선 먼 나라의 농축산물이 한국인의 식탁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일반인에게 대중화된 대표적인 외국 축산물은 8년 새 수입량이 4배 넘게 늘어난 양고기라고 합니다. 과일류에서는 아보카도가 열풍이라는데요. 2010년엔 수입량이 457톤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1,000여 톤으로 25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너트도 최근 뜨고 있는 수입 농산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2010년과 2012년 0이었던 수입량이 지난해 6,800여 톤으로 폭증하면서 국내 견과류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했다고 하네요.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압류됐던 북한 화물선 YG 어니스토의 매각을 미 연방법원이 승인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연방검찰이 요청한 YG 어니스토의 매각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풀려나서 본국 송환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유족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주장했던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법원이 인정해준 셈인데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이저니스톤은 미 법무부 연방보안관실에 의해 매각이 되고 관리 비용 등을 뺀 매각 대금은 최종 판결 이후에 원비어 부부에게 전달될 전망인데 선박의 가치는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원색, 미끄럼틀, 그네, 시소 3종 세트로 대표되던 아파트 놀이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놀이터가 생겨나고 틀에 박힌 기성품 놀이기구를 덜어내 단순하게 만든 비움의 놀이터. 2년마다 놀이기구가 바뀌는 변신 놀이터 등 신개념 놀이터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아파트 건설사들이 이렇게 놀이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가 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시장의 주력 구매층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데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에서 아파트를 사들인 연령층 가운데 4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0대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